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들은 미국의 허리케인이 불어가지고, 미국은 그 아틀랜틱 오션하고 캐리비안 혹은 걸프 오브 멕시코 등지에서 생겨난 그 캐리비안 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허리케인들이 가장 무서운 나라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 넓은 나라입니다.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넓은 나라인데, 사실상 쓸 수 있는 영토, 그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크죠. 왜 그러냐면 1등, 2등이 소련하고 캐나다니까요. 얼음 땅이니까. 그래서 뭐 나라가 넓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연재해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많고 그런데 또 지역에 따라서 자연재해가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오늘은 그 지역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연재해들, 어떤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어떤 피해를 여태까지 끼쳤는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큰 피해를 났던 자연재해들은 대부분 다 이제 현대의 어떤 그런 인간의 대항력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뭐 지금도 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산상 피해는 많이 나지만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좀 이제는 덜해졌죠. 대비를 하니까.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미국 역사상에 있었던 가장 큰 피해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다 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0등은 이 트라이스테이트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국의 중부지방에 있었던 거기에 있었던 토네이도 695명이 사망했다 그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9등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닥쳤던 허리케인. 그것도 허리케인하고 토네이도는 약간 다른 겁니다. 토네이도는 바람이고 허리케인은 그 태풍과 같은 그런 어떤 열대성 저기압 비죠, 비. 그래서 700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뉴잉글랜드 지방에 왔던 허리케인 1938년도에 720명이 죽었고, 뉴잉글랜드는 보스턴이 있는 그 동북부 지방을 얘기합니다. 롱아일랜드. 그다음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죠. 2005년도에 1836명이 죽었고 이 허리케인이 도착한 것은 걸프코스트하고 뉴올리언스 쪽에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래서 특히 그 저지대에 살던 흑인들이 그냥 큰 피해를 입었죠. 그래가지고 1836명 이상이 사망한 인원만 뭐 집을 잃어버리고 집이 떠나가고 이런 거 말고도 그래서 15년이 흐른 지금도 그 일부 그 가난한 동네는 회복을 못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뭐 대도시 주변이나 이런 곳은 진작에 다 회복이 됐지만 그래서 뉴잉글랜드는 뉴올리언스는 아시다시피 그 원래 프렌치 땅이었죠. 그래갖고 그 프렌치적인 그런 아, 풍습도 있고 뭐 모습도 많이 갖추고 있는 곳 아름다운 곳인데 그때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이 되면서 조금 좀 미국식으로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씨 아일랜드 허리케인, 카테고리 4 스톰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일본 그 카테고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가장 강한 게 온 거죠. 그런가 하면 그 허리케인, 또 다른 허리케인 1893년에 왔던 거니까 이건 뭐 기억이 거의 안 나는 그런 허리케인이고요. 이때 벌써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스타운, 필라델피아에 플러드,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그 비가 뭐 며칠 동안 계속 오고 또 댐이 무너지고 막 그러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여기는 필라델피아니까 미국의 동북부 지역인데도 여기는 좀 크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벨리 지역, 거긴 아팔라치안 산맥이 지나가면서 계곡이 많이 형성되는데 계곡을 따라서 쭉 마을들이 있죠. 그 마을들에서 아주 큰 피해가 발생했죠. 그런가 하면 플로리다에서도 허리케인에 의해서 플로리다는 대부분 다 저지대니까 그래서 그 아름다운 팜비치 근처에 그 아주 갑자기 직격탄을 맞는 바람에 2,500명 이상이 죽었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진이 난 거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뭐 탔다고 얘기해도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쪽에는 또 이제 미국의 서부 쪽이니까 지진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숫자가 죽은 거, 이거는 8천 명 이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역사상 최악의 내추럴 디제스터, 자연재해, 그거는 허리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완전히 뭐가 다 없어질 정도로, 그래서 갈버스턴, 텍사스 쪽으로 이제 그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1900년에 9월 18일 날 정말 8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 지금부터 100년도 넘은 전 얘기지만 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기사에 보면 그 이런 지역은 위험하다. 텍사스, 플로리다, 루이지아나, 펜실베니아, 뉴잉글랜드, 캘리포니아,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 이런 것들은 좀 그 역사상 큰 재난이 일어났던 곳들에 속하죠. 그래서 탑 10 디제스터가 일어났던 그런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 뉴욕이나 매사추세츠나 이런 동북부 지역의 그런 어떤 대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여기도 가끔 그 큰 뭐 허리케인이 오는 바람에 물이 차고 이런 사고는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놓고 보면 미국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 개의 바다, 이쪽에 대서양, 이쪽에 태평양, 그리고 이쪽에 그 멕시코만을 비롯한 그 커리비안이라는 세 개의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뭐 자연이 있으면 자연재해도 당연히 있겠죠.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자연재해는 첫 번째가 이제 지진. 물론 지진은 대부분 다 이 서부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드, 홍수. 홍수가 난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는 얘기고, 홍수가 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눈사태가 날 가능성이 큰 곳들이죠. 허리케인. 허리케인은 그 한국 태풍과 같이 열대성 저기압이 특별히 이 걸프 오브 멕시코나 카리비안 쪽에서 만들어진 요 틈새가 아주 만들어지기가 좋죠. 이게 이제 이 동북부 해안을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텍사스 쪽을 치고 올라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 마이애미 쪽에서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올라오면서 이 정도 오면은 좀 힘이 빠지는데, 가끔은 얘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욕이나 보스턴 쪽에 엄청난 양의 비가 오기도 하죠. 토네이도는 주로 이 중부의 평야지대에서 발생합니다. 그 미국은 아시다시피 여기 아팔라치안 산맥, 여기 로키 산맥, 뭐 이렇게 산맥들이 형성이 돼 있죠. 그 사이는 평야지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콘벨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떤 그 자연재해가 뭐가 일어나면 큰 강풍, 이렇게 뺑뺑뺑뺑 소용돌이 치는 그런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쓸고 가는 그 길은 그냥 뭐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그대로 쓸고 가버리는 거죠. 그,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동부는 동부와 남부, 남부 이쪽 그 걸프 오브 멕시코, 멕시코만 쪽은 제일 위험한 게 허리케인이고, 그래서 뭐 허리케인은 1년에 한 10여 차례 정도 생기는데 그 주로 한 7월 말부터 11월까지, 그래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죠. 그런데 이제 아까 봤지만 미국에서 그 가장 큰 자연재해들이 보통 일어난 게 바로 그 허리케인에 의한 건데, 과거에는 이게 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는 예를 들면 뉴욕 같은 데는 바닷가에 있는 집들은 적어도 2m 이상 그 축대를 쌓고 그 위에다 집을 지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히 그런 허리케인이 갑자기 바닷물이 이제 막 밀려오는 그런 현상, 그다음에 물이 그 비가 와가지고 막 차고 넘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남부와 동북부는 허리케인, 그다음에 중부는 토네이도, 바람이죠, 강풍. 그리고 이제 이쪽 여기는 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지역이죠. 예,
비가 이제 이렇게 오다가 갇혀가지고 어떨 때는 여기 오대호에 있는 스길 머금기도 하고 또 이 태평양 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비를 뿌리기도 하고 하여간 그 로우랜드니까 비를 뿌리기 좋은 곳들입니다. 온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륙이니까 이제 바닷가 쪽보다는 온도가 좀 낮죠. 그러니까 여기는 홍수가 나죠. 홍수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 또 겨울에 엄청난 양의 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뭐 시카고 같은 데가 아주 대표적인 도시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많은 곳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그 어, 펜실베니아 그 주인데 펜실베니아가 그 홍수가 아주 자주 나는 지역에 속하죠. 그런가 하면 남부의 이 텍사스 쪽 일부 바닷가 쪽에 있는 쪽도 홍수가 많이 나는 곳이고 물론 여기는 뭐 눈사태는 안 나지만 이쪽은 눈사태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1m, 2m 눈이 쌓이는 일도 예사고 그러니까 뭐 여기가 이 정도면 캐나다도 이 내륙 지방, 중부 지방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죠, 거의. 그래서 거기도 캐나다도 동부, 서부 이 양쪽 해안가를 빼놓고는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쪽은. 그런가 하면 이제 지진은 이제 서부 쪽이죠. 동부 쪽에서는 큰 지진은 별로 없는데 그나마 이제 약간 위험한 지진대가 이쪽에 아팔라치안 산맥을 타고 있으니까 근데 서부 쪽은 로키 산맥을 타고 또 이쪽 위쪽이 그 아주 위험한 그 태평양 활활한데에 속하죠. 그래서 이쪽은 다 태평양 그 지진대에 속하기 때문에 LA 우리 많이 아는 LA, 산타클라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까지 그 보통 흔히 얘기하죠. 빅원이 온다.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언젠간 빅원이 온다. 그래서 뭐 영화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죠. 여기 지진이 나갖고 언젠가 이쪽 땅이 미국 본토에서 떨어져 나가서 섬으로 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쪽은 또 항상 위험한 게 여기는 주로 그 사막 지역이지만 위험한 게 언제 또 지진이 터질지 모르니까 여기는 항상 위험한 특히 해저 지진 같은 거는 위험하고 그래서 그 쓰나미 같은 것도 이쪽은 항상 무슨 쓰나미 경보 이런 게 뜨고 그러죠. 그 해저에서 큰 지진이 나거나 그랬을 때. 그래서 미국을 놓고 보면 사실 안전한 거는 뭐 이 정도 얼마 안 되는 그 지역들인데 텍사스 일부 그래서 여기 보면 눈에 띄는 도시가 바로 텍사스 오스틴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최근에 그 IT 업체들이 본사를 옮기거나 뭐 중요 그 데이터 센터를 옮기는 일이 많은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그 안전한 곳 중에 하나죠. 미국에서 자연재해에서.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세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텍사스는.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의 이 자연재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자연재해,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연과 싸워서 사람이 이길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대신 이제 그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대책을 세우는 일, 그거는 인간의 책임이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 뭐 재산상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인명 피해는 조심하면 어느 정도 막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큰 게 온다 그러면 예고 능력을 높여서 빨리 도망을 쳐라 뭐 이런 데든지 그래서 자연재해 미국에서 일어나는 데에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뭐 미국에 살거나 혹은 미국의 이해를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